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눈매 교정술 2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마에 주름이 많은데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눈을 안근거근으로 눈을 잘 못 뜨고 못 뜨는 영향으로 인해서 전두근을 사용해서 이 눈을 자꾸 이렇게 뜨게 되니까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겨서 눈매 수술을 하면 이마에 주름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눈매 수술을 상담을 받으러 왔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면, 눈동자 노출량이 수술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두근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이마에 있는 주름이 좋아지는 현상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검은 눈동자를 노출을 많이 시키는 수술이 눈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속으로 한번 보실게요. 처음 이야기는 우리가 저번 편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눈 안쪽에, 뼈 안쪽에 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안근거근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안근거근이 기능이 약하면 얘기로 눈을 많이 못 뜨니까 전두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썹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의 영향으로 이 가로주름이 내 이마에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가로주름이. 눈동자 노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눈을 잘 뜨게 되면 여기가 줄어드느냐,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심하게. 그 흔적들이 여기 추미근 있는 자리 있죠. 눈썹의 내측 방향에 근육, 이게 볼록볼록 나오시는 분들 있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 이런 자리들이 볼록볼록 나와 있는 분들은 보면 인상을 이렇게 지어보면 굉장히 이제 주름이 강하게 지을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팔 운동을 충분히 해서 이두근이 내가 어렸을 적에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빠질 거라는 거죠. 이미 내가 눈매 교정을 하기 전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근육들, 조금 발달되어 있으면 자연히 이제 소멸되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육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빨리 소멸될 수 있게 보톡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지 말고 여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면 눈매 교정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를 근육이 지금은 발달되어 있으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쓰겠죠. 알통 생기는 것처럼요. 이 형태를 이제 보톡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약화시켜야지 그 상태로 적응을 해서 주름이 빨리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눈동자의 노출을 증가시켜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눈동자의 노출을 증가시키는 수술이 모조리 다 눈매 수술이냐는 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면은 필요한 경우보다 안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제 가성이냐 아니냐는 건데,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놨는데, 좌측의 형태는 검은 눈동자가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 거는 맞으나 저 검은 눈동자가 둘 다 보면은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긴 한데 이거는 쌍꺼풀이 없는 상태라서 눈꺼풀 살이 많이 덮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자연적으로 여기가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여분의 피부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성하수니까 눈매 교정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눈 뜨는 양은 정상인데 거기다 더 노출시키면 과도하게 뜨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가성하수라 그래요. 가성하수. 눈동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안검거근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살이 덮여서 그런 경우다. 이게 이제 가성하수가 돼요. 이 가성하수를 수술하는 방법은 눈썹 거상을 하든지, 쌍꺼풀이 없고 싶으면, 아니면 쌍꺼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이 처져 내려오는 여분의 피부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분의 피부가 별로 없는데도 보면 눈동자가 노출이 잘 안 돼 있죠. 그죠? 희미하게 뜨고 있죠. 가만히 있을 때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있을 때 눈동자의 노출량,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편안하게 떴을 때 80에서 한 85% 정도가 아이디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통 많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보면은 근육의 기능이 약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근육 기능이 약하면 쌍꺼풀이 이렇게 흐리고 여러 개 빚어 있고 크게 져 있어요. 아까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매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면 쌍꺼풀이 저절로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안쪽으로 말려 올라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매 수술이 필요해서 눈매 수술을 한 경우가 된 거고요. 그래야지 눈동자가 떴을 때 쌍꺼풀도 자연히 접혀 올라가게 되고 눈동자보다 졸량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가성하수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필요 없이 그냥 쌍꺼풀 수술만 하면 저절로 검은눈동자 졸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둘 다 눈동자의 양이 네. 증가했는데 어떤 사람은 눈매 교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눈매 교정이 안 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쭉 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피디님이. 자, 이게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검은 눈동자 노출이 안 됐잖아요. 이게 쌍꺼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검은 눈동자 노출이 안 되었는데 두 분 다 이분은 살이 덮어서 안 된 거고 이분은 근육이 약해서 안 된 거예요. 눈매 수술이라는 건 근육 수술이에요. 살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 수술을 해야지 눈동자 노출량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살이 덮은 거라서 살이 덮어서 눈동자가 안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육 수술을 할 필요 없이 근육 수술이 눈매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꺼풀 수술로만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제가 이런 경우가 이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이쪽 가성하수인 경우가. 진성하수인 경우도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성하수인 경우가 좀 더 많더라.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필요한데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눈이 과도하게 떠지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 비율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영상 잘 보셨나요? 저번에 1편에 이어서 내용이 길어서 2편까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1, 2편 요약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눈매 수술이라는 건 눈동자만 또렷해지는 수술은 아니다. 다른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남자 여자 차이가 명확하다. 혹은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명확하다.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좀 좁아져서 뚜렷한 인상. 좋은 말로 하면 뚜렷한 인상이고 나쁜 말로 하면 사나운 인상이 될 수가 있겠죠. 약간 우리가 화낼 때 이제 이게 눈썹이 하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나 남녀의 선호도 차이에서 이게 설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눈동자가 가리고 있을 때 이게 가성하수인지 진성하수인지 눈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잘 파악해서 상담해서 계획해서 수술을 받으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